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강화로 지금 이제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수익성 방어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한 묘수로 셀트리온 그룹 자체에서는 이제 직판 체제와 자체적인 어떤 이제 완제 생산 관련되는 부분으로 방향을 좀 몰고 있죠. 자, 주가는 15만원대 회복이 중요한 어떤 위치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양봉으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 기간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닌데 강한 어떤 상승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달 들어서 지금 양봉이 5개 연속 몸통은 작습니다만 형성이 되고 있죠. 어제 오랜만에 이제 일단 파라볼릭 자스는 이 추세 전환이 일단 나타났고 오늘도 지금 이제 21일평을 장중에 간통하는 흐름에 그 분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일단 14만 5천원대 어제 이제 지지받으면서 14만 7천원대까지 15만원대 회복이 정말 뭐 쉽지 않은 대형주의 어떤 그 흐름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그래도 지금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보면 이제 JP모건 쪽에서 12,000주 정도 흐름들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제 어제하고 다르게 하루하루 이제 뭐 핑퐁 하면서 오늘은 외국계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1일평과 지금 5일평이 결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세 지표는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이제 상승 추세 흐름으로 조금씩 거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아직 15만원대에 해보고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양봉으로 아침에 일단 진행 중인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기사 부분을 더벨에서 아침에 나왔던 부분을 살펴보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셀트리온이 과거 같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는 세컨드 웨이브를 맞아서 2030년도까지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뭐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기존의 빅파마도 진출하고요. 뭐 하이자라든지 뭐 암젠이라든지 유럽의 뭐 베링거 인겔하이름이라든지 뭐 독일의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바이오시밀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단에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중국과 이제 인도의 회사들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을 하죠.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제품 경쟁력 자체가 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요소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퍼스트 무브라든지 가격 경쟁을 주로 하는 어떤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수익성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 구조에서 얼마만큼 탑티어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원가 절감이 한창이다. 2019년도 이후로 굉장히 이제 경쟁이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2025년도, 2030년도까지 세컨드 웨이브의 시장에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기존의 빅파마가 첫 번째 이제 퍼스트 웨이브일 때는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출현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세컨드 웨이브의 어떤 흐름에서는 글로벌 이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가격 경쟁이 굉장히 이제 심화된 어떤 시장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주도권으로 이어지는 어떤 업계 특성을 감안하면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래서 2017년도 이후부터 직판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이걸 이제 본격화하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뭐 중남미 시작해가지고 유럽, 미국으로 직판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뭐 기존의 이제 그 위탁 판매사에게 굉장히 수수료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하고 생산을 했지만 이 유통 과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많이 떼어줘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마진 자체가 이 부분도 뭐 유지하는 어떤 계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판 체계로 하게 되면 가격을 낮추어도 수익성 방어가 되는 어떤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생산이나 판매 시스템을 좀 살펴보면요. 이 완제품 직접 생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1공장, 2공장, 그 다음에 3공장도 지금 이제 완공이 될 건데요. 여기는 이제 1만 리터가 아니고 10만 리터죠. 오타가 뭐 나왔는데 10만 리터가 1공장이고 9만 리터가 2공장이죠. 그 다음에 6만 리터가 3공장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이제 26만 리터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액입니다. 겠도록 이제 서브스텐스 관련되는 생산을 주로 하죠. 그래서 이 반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뭐 유럽을 본다라고 하면 헝가리나 터키 같은 데 보면 이제 이게 법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DP 생산을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적인 어떤 생산 뭐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DP 과정을 현지에 있는 이제 위탁사에게 맡겨가지고 이 바이알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이제 병립을 해갖고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어떤 구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DS 관련되는 부분만 셀트리온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현지로 보내는 어떤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원료를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대부분 위탁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을 하기 위해서 받아서는 위탁사에게 DP 공정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원가에 감안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이제 재무제표가 잡히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완제 의약품 생산 능력을 내재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유통 과정에서 이제 DP 공정도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을 깔아먹던 부분들도 이제 이 부분이 바뀌겠죠. 2027년도부터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송도에 셀트리온 기존의 이제 DS 공장 옆에다가 이 DP 공장을 정설하고 이게 1260억 정도를 넣었죠. 그러니까 DS 공장을 뭐 상공장 같은 경우에는 정설할 때 이게 뭐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DP 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DS를 가져와서 병에다가 이제 병립하는 공장이니까 투자 금액은 이제 뭐 DS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1260억이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초기에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출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45%면 지금 보면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에 초도 할인율이 뭐 85% 이렇게 되니까 예전보다 엄청나게 이제 경쟁이 심화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램시마의 어떤 할인율 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70%대까지 이렇게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은 할인율이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러면 이제 이 매출 증가 속도가 과거 대비해서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여러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수익성을 방어를 해야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이 탑티어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직판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진행하면서 그래서 미국 직판도 이제 비중을 90%까지 이제 본격화하게 되면 직판 비중 자체도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뭐 유통사를 다 이제 하는 건 아니면 계속 이제 직판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직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판 비중 자체가 그렇게 이제 작년도 보면 한 30%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이제 직판 구조로 되어야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시장이 이제 직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고 이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점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합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안착한다라고 하면 훨씬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작년 올해 나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게 향후의 어떤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장부에 잡히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영 안 하는데 지금 하는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이제 직판 체계라든지 완제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하면 이제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굉장히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수익성 구조를 이제 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완제 의약품 자체를
생산을 점 찍었다. 요런 어떤 구조죠. 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향후에 이제 지금 이제 6개인 제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6개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공장, 그 다음에 사공장, 자체 DP도 증설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한 2조 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매출 규조가 향후에는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기 어떤 포텐셜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DP 공장의 전설은 원가의 어떤 절감, 궁극적으로는 후속 파이프라인을 포함해서 제품 수요 증가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이런 부분을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 못하면서 그 여파가 레키로나를 못 팔면서 실적단에 영향을 줬는데, 이런 어떤 정설과 인프라와 DP 공정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완충이 되기 때문에 매출 캐파 증가와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을 방어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나온다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는 뭔가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 전혀 반영 안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있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반영할 수 있는 흐름들은 계속 이제 나올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제 15만 원대 위의 최소한 이제 15만 원, 16만 원대의 어떤 흐름이 되어야 9월 말부터 이제 본격화 되게 되는 3, 4병 관련되는 부분에 시장 반응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장에도 이 14만 7천 원대 유지하면서 15만 원대 부분까지 어떻게 좀 움직여 나가느냐,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